안녕하세요. 화산건지인 홍해필 변호사입니다. 예, 이번 시간에는 개인회생재단이 구성과 확정 총 한 6, 7가지 파트로 나눠져 있습니다. 개인회생재단, 별채권, 개인회생재단 채권, 별채권, 부인권, 환치권, 상계권 이런 식으로 이미 개인 파산 강의에서 이 5가지를 다 해봤죠. 개인회생재단이 아니라 파산재단, 개인 파산재단, 그 다음에 개인 파산에서 재단채권 우리가 종류 크게 11가지, 그 다음에 특별재단채권 봤죠. 그 다음에 별채권, 상계권, 환치권, 부인권 다 이미 공부를 했습니다. 뭐 대동소이하죠. 그래서 한번 차분하게 파산에서 했던 거를 좀 더듬어서 해보겠습니다. 개인회생 절차 개시 결정 당시 채무자가 가진 모든 재산, 채무자가 개인회생 절차 개시 결정 전에 생긴 원인으로 장래 행사할 청구권. 요까지는 파산이나 개인회생이나 똑같아요. 파산은 요까지만 딱 할 수 있죠. 그래서 고정주의입니다. 근데 개인회생재단은 팽창주의라고 그랬죠. 요거 때문에 개인회생 절차 진행 중에 채무자가 취득한 재산 및 소득은 요거 때문에 개인회생 절차 진행 중에 늘어나죠. 개인회생재단이. 그래서 팽창주의라는 겁니다. 파산은 요 앞에 두 개만 돼 있죠. 그러니까 고정 픽스 해놓고 시작을 하는 거고, 개인회생은 계속 변하죠. 다만 개인회생 절차 개시 결정 당시 채무자가 가진 모든 재산 중 압류할 수 없는 재산은 개인회생재단에 속하지 않고, 파산도 마찬가지입니다. 파산재단에 들어가지 않고요. 채무자의 신청에 법원이 면제재산으로 결정한, 그죠? 주거용 건물에 관한 임차보증금 반환 채권 중 일전액, 서울 3,700, 수도권 3,400, 6개월간의 생계비에 사용할 특정한 재산은 개인회생재단에 면제된다. 이건 1,110만원이죠. 파산 절차가 파산 당시 채무자가 보유한 재산을 환가하여 채권자들에게 변제하는 것과 달리, 개인회생 절차는 채무자가 장래에 벌어들이는 수입을 주요 재원으로 삼아 채권자들에게 변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회생재단에는 개시결정 당시 채무자가 가진 모든 재산은 물론 개인회생 절차 진행 중에 채무자가 취득한 재산 및 소득도 포함된다. 즉 파산재단은 법 382조에 의하여 채무자가 파산 선고 당시에 가진 모든 재산을 구성되고, 다만 383조 제1항에 의하여 압류할 수 없는 재산을 파산재단에서 제외하고 있음에 비하여 개인회생재단에서는 개인회생 절차 개시 후 개인회생 절차 진행 중에 생긴 원인으로 채무자가 취득한 재산 및 소득에 대하여는 압류할 수 없는 재산인 경우라도 법 383조의 적용을 배제하여 장래의 급여채권 등을 개인회생재단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시결정 이후 개인회생 절차에 따른 변제기간 동안 채무자가 이미 취득하였거나 취득할 것으로 확실히 예정되어 있는 장래 수입이나 재산도 개인회생재단에 속하게 되고, 이러한 장래 수입과 재산을 포함하여 채무 변제의 기초로 삼게 됩니다. 이걸 팽창주의라고 합니다. 장래 수득과 재산을 변제계획이 작성되더라도 그 변제의 현재 가치가 채무자에 대한 파산적 청산 절차를 통하여 채권자에게 배분받게 될 청산 가치를 초과해야만 인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개인회생제도의 취지는 채권자는 개인회생 절차를 통하여 파산 절차에서의 배당을 넘는 채권의 만족을 도모하고, 채무자는 파산을 위한 여러 제약에서 벗어나 경제활동을 서로 윈윈 되는 거죠. 자, 그럼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수익과 재산의 구체적 내역과 평가는 회생위원 등의 조사를 통하여 파악됩니다. 한편 개인회생재단에 속하지 않는 재산에는 법 383조 제1항의 재단 제외재산과 383조 제2항과 같이 채무자가 신청하여 법원의 결정에 따라 정해지는 면제재산이 있고, 이러한 재산은 변제계획에서 변제지원을 삼지 않아도 무방하기 때문에 그 범위를 명확히 확정해야 됩니다. 파산에서는 자유재산이 4가지가 있다 그랬죠. 뭡니까? 압류금지재산, 면제재산, 파산재단에서 포기한 재산, 파산 선고 이후의 신득재산. 근데 개인회생재단에서는 이제 면제재산도 있고 압류금지재산, 요까지는 똑같은데 나머지는
오히려 벌어들이는 신규 소득이나 신득 재산도 포함되는 게 결정적인 차이점이죠. 자유재산 측면에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범위가 파산이 훨씬 넓죠. 구파산법에는 개인회생재단과 달리 법 383조 제2항의 면제재산은 물론 383조 제1항의 재단제외재산 중 민사집행법 246조 제1항 소정의 압류금지 및 민사집행법 195조 제4호 내지 6호 소정의 압류금지 물건을 파산법상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으로 보았기 때문에 구 개인회생 채무자회생법상 청산가치를 산정함에 있어 이를 포함하는 것을 해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따라서 개인 채무자회생법상 면제재산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포함한 청산가치의 변제 예정액이 미달하는 경우에는 미달한 액수만큼 면제재산을 처분하여 변제에 제공하여야 하므로 개인 채무자회생법의 면제재산 규정은 아무런 실익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구파산법 제6조 3항 단서 규정에 따라 파산재단에 속하였던 민사집행법 246조 제1항 소정의 압류금지 채권 및 민사집행법 195조 4호 내지 6호 소정의 압류금지 물건에 대해서는 383조 제1항에서 이 단서 조항을 삭제하여 파산재단에 제외하였고 이 항의 면제재산을 신정하여 이 규정들을 개인회생의 범위에 준용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결과 개인회생 절차에서도 법 614조에 의한 청산가치 산정함에 있어 법 383조 제1항의 재단제외재산은 당연히 제외되고 법 383조 제2항의 면제재산에 대한은 채무자의 신청에 따른 면제재산 결정이 있는 경우 이른 제외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채무자로서는 면제재산 신청을 할 실익이 있게 되었습니다. 도산 절차가 개시되면 채무자가 도산 절차 개시 당시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채무자로부터 분리하여 여러 법률 문제를 취급하여 하므로 법은 파산재단 및 개인회생재단 등의 개념을 두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개인회생 절차는 이러한 재단의 개념을 설정하면서도 재단이 법적으로 권리의무가 주체가 될 수 있는지에 관한 별다른 규정을 두지 않고 동시에 개인회생 채권형문에 기재되지 않는 채권자는 개인회생 절차 개시 후에도 여전히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보전, 강제집행 등을 속행하거나 개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재단의 개념을 둘러싼 해석상 어려운 점이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 재산에 대한 채무자의 관리처분권에 원칙적으로 통제를 가하지 않고 있어서 재단 개념이 현재의 개인회생 절차상으로 파산 절차의 그것에 비해 큰 유용성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고 합니다. 이게 관리처분권 통제를 안 하죠. 파산에서는 철저하게 통제를 하죠. 그래서 관리처분권이 관제인에게 전속하고 관제인에게 전속할 수 없는 재산, 자유재산이라는 개념이 있죠. 딱 구분이 되는데 개인회생에서는 채무자가 자기가 다 처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분명치 않은 점이 있죠. 자, 그럼 먼저 재단에서 제외되는 재산 한번 보겠습니다. 개인회생 절차 개시 결정 당시 채무자가 가진 모든 재산과 채무자가 개인회생 절차 개시 결정 전에 생긴 원인으로 장래 행사를 청구권 중 압류할 수 없는 재산은 개인회생 재단에 속할 수 없다라고 했죠. 압류할 수 없는 것. 압류금지 채권과 압류금지 물건이 있습니다. 채권과 물건이죠. 볼까요? 압류가 금지되는 채권. 민사집행법 246조 1항에 있습니다. 민사집행법상의 압류금지 채권. 이거는 파산하고 똑같습니다. 법령에 규정된 부양료 및 유족 부주료 1호 민법 974조 등 법령의 규정에 의해 발생하는 부양료 청구권과 공무원연금법 그 밖의 법령에 의해 발생하는 유족연금, 유족보상금 등의 청구권이 이에 속합니다. 채무자가 구호사회나 또는 제3자의 도움으로 계속받는 수입 2호 다 병사의 급료 3호 여기서 병사라는 것은 현역 사병을 말하는 겁니다. 병장까지 급료, 연금, 봉급, 상여금, 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이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의한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또는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 대통령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현재는 압류 최저금지가 월 300만원 그 다음에 압류금지액에 뺀 금액이 2분의 1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퇴직금 그 밖에 비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이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5호 주택임대차법 8조 같은 법 시행령 규정에 따라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 서울은 3,700, 수도권 과밀억정 구역은 다음에 세종특별자치시, 용인시, 화성시는 3,400, 기타 광역시, 안산시, 김포시, 광주시, 파주시는 2천만원, 그 밖의 지역은 1,700입니다. 그쵸? 이 수도권이 참 다 저거죠. 그쵸? 수도권이 완전히 다 몰려 있어서 이런 데도 엄청난 차이죠. 더블 이상 차이 납니다. 그래서 4단계입니다. 3,700, 3,400, 2,000, 1,700. 다음에 생명상해, 질병사고 등 원인으로 채무자가 지급받는 보장성 보험의 보험금. 다만 압류금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그래서 사항에서 1,000만원 이하의 보험금, 다음에 보장성 보험의 만기한, 우리가 주로 만기한 급중 150만원 이하의 금액입니다. 채무자 1월간 채무 생계 유지에 필요한 예금, 다만 그 금액은 이제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185만원이죠. 각주 5번. 아직 150인가요? 예금은? 185만원 알고 있는데 한번 나중에 한번 봅시다. 특별법상의 압류금지 채권은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 교직원연금법,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7조 등의 개별 법률에서 급여 퇴직연금 등을 받을 권리에 대해서 양도 또는 압류할 수는 없는 권리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부분 역시 개인회생재단에서 제외됩니다. 재단 제외의 해석상 주의할 점, 이게 이제 중요하죠.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입니다. 첫째, 위에서 민사집행법이나 특별법에서 압류금지 채권으로 규정하고 있는 급료, 연금, 상여금 등은 전부 또는 일부가 개인회생재단에서 제외된 점을 설명하고 있는데, 한편은 이와 같이 급여 등을 받는 권리는 기본적으로 법 제580조 1항 2호에 의해서 개인회생 절차 진에 채무자가 취득한 재산에 또 포함되겠죠. 성질이 갖게 되어 채무자가 추후 변제 계획에 따라 개인회생 채권이 변제에 투입해야 하는 개인회생재단이 범위에 포함되므로 양제의 관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이에 관해 법 제580조 3항은 법 383조의 재단 제외 재산 규정을 준용하면서 그 준용 대상에 580조 제1항 제1호의 재산만 포함시키고, 같은 항 제2호의 개인회생 절차 진행 중에 채무자가 취득한 재산 및 소득은 제외하였습니다. 따라서 2호에 해당하는 재산 및 소득은 비록 압류금지 재산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파산 절차와는 달리 재단 제외 재산은 포함되지 않아 결국 개인회생 재단에 속하는 것으로서 인가되는 변제계획에 따라 채무자가 개인회생 채권이 변제에 투입해야 하는 재산임을 유의해야 합니다. 파산에서는 한번 압류금지면 끝나는데 개인회생에서는 계속 벌어들인 재산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재단 제외 재산에서 포함되지 않아 결국 개인회생재단에 속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하는 거죠. 나아가 퇴직금의 경우 민사집행법 246조 제1항 5호의 퇴직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이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도 포함되고, 개인회생 절차에서도 청산가치 산정 시 파산을 전제로 하여 산정하므로 개시결정 당시까지 발생한 퇴직금이 모두 청산가치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되었다. 그러나 구파산법 규정과 달리 법 383조는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5호의 압류금지 채권이 퇴직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파산제도를 제외하였죠. 따라서 이를 준용하는 개인회생 절차에서 청산가치를 산정함에 있어 법 383조의 취지에 따라 개인회생 절차 개시결정 당시 발생한 퇴직금 중 2분의 1만이 청산가치에 포함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러나 위에서 언급한 것 같이 압류금지 재산이라도 개인회생 재단에 속하는 범위의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존재하므로 이 부분은 청산가치와 별개로 변제 계획 안의 변제 재원으로 투입해야 할 것이다. 그죠? 2분의 1만 이제 청산가치에 반영하되 압류금지 재산이라도 나중에 본인이 변제 재원으로는 투입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개인회생 재단이 좀 어렵네요. 파산재단과 달리. 이게 뭐 해석상 문제도 되고. 둘째, 개정민사집행법 246조 제1항 6호의 주택임대차법 8조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의 의미와 관련하여 주임법 시행령에서 정한 소액임차인 우선 변제권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압류금지 대상 채권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에 관한 해석상 다툼이 있을 수 있으나 개정민사집행법에 따른 민사집행부 실무가 소액임차인 요건 필요서를 따르고 있고,
주택임대차법의 요건과 다르게 해석할 입법이나 취지가 있다고 특별히 보이지 않는 이상 소액임차인 요건 필요설에 따라 주택임차보호법 시행령 수정이 소액임차인 요건을 충족하게 되는 경우 법 383조 제1항에 의하여 재단 제외재산으로 봄이 타당하다. 당연히 이건 제외해야 되겠죠. 주임법. 압류가 금지되는 물건은 뭐가 있을까요? 민사집행 195조 압류가 금지되는 물건이 있습니다. 뭐 족보도 있어요. 그쵸? 읽어보시면 채무자 및 그와 사는 친족의 생활에 필요한 의복, 침구, 가구, 부엌기구, 그 밖에 생활 필수품 1호 채무자 등의 생활에 필요한 2월간의 식료품, 연료 및 조명재료 채무자 등의 생활에 필요한 1월간의 생계비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금액의 액수, 금전 이게 185만원입니다. 등은 압류가 금지되는 물건으로 개인회생재산에 제외됩니다. 다른 법령에 의해 압류가 금지되는 물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수급권자에게 지급된 수급품 아동복지법에 따라 지급된 금품 한부모 가족지원법에 따라 지급된 복지급여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에게 지급되는 금품 등은 특별법에 의하여 압류가 금지된 물건으로서 개인회생재단에서 제외됩니다. 재단 목록의 제출 개인회생재단에 속하지 않는 재산인 압류금지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개인회생 절차 신청과 동시에 또는 지체 없이 그 재산 목록을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자, 오늘은 개인회생재단에서 제외되는 압류금지 채권과 압류금지 물건 일반법과 특별법 다 살펴봤습니다. 어렵네요. 그쵸? 그러니까 압류금지 그러니까 청산가치 산정하는 데 하고 변제재원에 투입되는 거하고 다르다. 그쵸? 그거를 유심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압류금지 및 압류금지 자유재산의 범위를 정하는 게 결국 자유재산이죠. 자유재산의 범위가 개인파산과 개인회생이 다르다. 그런 점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면제재산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한번 보기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